옛날 옛적 찌금의 단양이 있는 조선의 어느 한 고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나이 지긋한 강대감에게 혼례를 들어 몇 채를 보내온 마님의 얼굴에는 천근 같은 근심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즘 들어 너무도 이상해진 강대감의 거동 때문이었어요. 그 위세가 대단하여 주변에 시샘어린 눈총을 받을 정도로 마님을 아껴주던 그 강대감이었으나 요즘엔 도통 마님이 지내는 안방 행차를 금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예전에는 사흘이 멀다 하고 안방에 들이닥쳐서는 밤이 깊도록 마님을 이리저리 요리하던 시절은 이제 가물가물할 지경이었습니다. 불타오르는 기간이 끝났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달마다 한 번씩은 안방을 찾았었고 친우들과 약주라도 진득하게 저른 날에는 이틀에 한 번꼴로 옷고름을 무장해제시키던 그 대감이 최근에는 그 걸음이 너무나도 비싸지고 말았지요. 영감이 저렇듯 시퍼렇게 살아있음에도 마치 수절하는 과부처럼 지내고 있으니 마님은 정말 기가 찰 노릇이었답니다. 내 비록 사대부집 여식으로 태어나 이 집안에 들어왔으나 영감이 나를 찾지 않는 시간이 길어만지니 이제는 지쳐만 가는구나. 내 더 이상은 체면이고 가문이고 그런 것일랑은 모르겠고 오늘은 기필코 저 영감과 결판을 짓고 말리라. 구름이 달에 걸려 야음이 짙었던 밤, 뻐근하게 좀이 쑤셨던 마님은 하인들이 모두 잠들어 있음을 확인하고 부엌에서 뒷물을 마친 후 얼굴에 곱게 분을 바르며 치장을 마쳤습니다. 아직 한창 때의 나이였던 데다가 시집올 때부터 이미 단아한 용모로 소문이 나 있었던 터라 한결 고와진 자신의 모습에 거울을 바라보던 마님은 한껏 자신감이 가득 찼습니다. 제 아무리 나를 향한 대감에 흥이 식었다고는 하나? 어디 내 이 모습을 보고도 꿈틀거리지 않을 자신이 있나 보자. 마님은 콧방귀를 끼며 부엌에서 간단한 술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곤 가벼운 걸음으로 안마당을 건너 대감의 사랑방으로 당도하였지요. 마님의 경쾌한 발소리를 듣고 이부자리에서 부스스 일어난 대감은 어째 표정이 굽지만은 않았습니다. 여보, 잠시 일어나 보셔요. 생긋 웃으며 대감의 몸을 일으켜 세운 마님은 자신의 옷고름을 만지작거리며 대감에게 추파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아내의 애가 타는 몸짓에도 대감은 심드렁한 표정으로 묵묵부답이더니 이내 곧불 기운이 있다며 마님이 건네는 술잔도 받아들지 않고는 도로 자리에 누워버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자존심이 상해버린 마님의 표정이 떫은 감이라도 씹은 것 마냥 일그러지고 말았지요. 아니 여보, 차려온 성의를 봐서 술상에 젓가락이라도 좀 집어보셔요. 억누른 목소리로 던진 마님의 한마디에도 대감은 등을 돌리고 누워서는 아무런 대꾸도 없었습니다. 아이고, 그러시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럼 나가볼 테니 어디 푹 주무시지요. 열이 오를 대로 올라버린 마님은 대감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던지고는 무안과 창피함을 애써 숨기며 술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안방으로 돌아와 혼자서 한숨을 내쉬던 마님은 자신이 차린 술상의 다과들을 안주 삼아 탁주를 몽땅 다 비워버렸습니다. 대감이 정말로 곧불 기운으로 나를 찾지 않는 것일까? 그런 사사로운 이유라면야 좋겠지만 심히 의심이 되는구나. 어디 첩이라도 얻어놓은 것인가? 그리 왕성하던 양반이 어찌 저리도 소인배가 되어서는 쭈그러든 게지. 그렇게 마님이 뜬 눈으로 별의별 생각을 떠올리며 고민에 빠진 사이 동창은 밝아 눈치 없는 새벽닭이 아침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주 우연한 기회에
마님의 수수께끼가 풀리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저녁에 찬으로 올라왔던 고기가 체한 것인지 속이 매우 좋지 않아 잠에서 깬 마님은 뒷간을 가기 위해 불이 나게 안방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밤은 깊어 부엉이가 굿을 피우는 삼경의 시간인데 교교하게 내리떨어지는 달빛 아래에서 마치 도둑처럼 부드러운 움직임의 그림자가 안마당을 스쳐가는 것을 발견했지 뭔가요? 인기척에 화들짝 놀란 것도 잠시였고 마님의 촉이 곤두서며 머리에 어떤 생각이 헤집고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설마 저것이 혹시? 마님은 올라오던 채기도 잊은 채 그림자를 살며시 뒤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그림자가 멈춰선 곳은 다름 아닌 대감방이었지요. 이윽고 그림자에게서 마님도 잘 알고 있던 여성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대감마님, 부르셨습니까요? 셋내 추노리가 들었습니다요.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마님이 이 집으로 시집 올 적에 본가에서 데려와 여종으로 부리고 있던 춘월이었지요. 춘월이는 마님이 직접 이름까지 지어주며 각별하게 아껴주던 여종이었습니다. 그녀가 눈치 빠르고 일머리가 좋은 점이 마음에 들었던 마님은 깔끔한 비단옷까지 내어주며 하인 그 이상으로 대접하던 아이였지요. 내 아래 것들이 영감의 방으로 왕래하는 것을 눈치로 짐작은 하고 있었다마는 어찌 다른 아이도 아니고 하필 춘월이 저것이란 말이냐? 내 저것에게 얼마나 각별히 정을 쏟아주었거늘. 마님은 참을 수 없는 분노에 치를 떨면서도 대감방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마님이 밖에서 쫑긋 귀를 세웠더니 대감방으로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춘월이가 맙소사,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더니 춘월이 저 맹랑한 것이 나 모르게 대감방에 드나들었다. 이 말이렸다? 내 이것을 어떻게 요절내야 속이 풀린다? 하인들이 춘월이만 지나가면 모두들 마른 침을 꿀꺽꿀꺽 삼키며 쳐다보는 것이 든든한 뒷배에 붙어먹어 음기를 바짝 풍겨대던 덕분이었음을 깨달은 마님이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된다는 듯 지난 날을 회상해 보았지요. 요 근래 아주 기세가 긍등하여서는 마님이 지시하는 일을 듣는 듯 마는 듯 건성으로 처리하던 모습들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미처 눈치채지 못했지만 막상 이유를 알게 되니 아주 괘씸함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마님이었답니다. 게다가 마님은 방 너머로 들려오는 대감의 팔팔함에 더욱 마음을 다치고 말았습니다. 일전에 술상을 차려들고 대감의 방에 들어갔을 때 비실거리며 곧불 핑계를 대던 그 대감과 같은 사람인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방 안의 열기와 기세가 아주 말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마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방 안으로 쫓아 들어가서는 손에 집히는 것은 죄다 집어던지며 사달을 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부르르 떨리는 주먹을 쥐는 것도 잠시 점잖은 양반 체면에 그야말로 새파란 하녀와 투기로 싸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간 지켜온 위엄의 세월이 얼마인데 이 야심한 시각에 집안의 하인들에게 추태를 보일 수야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부글부글 속만 끓이고 있던 마님은 일단은 발걸음을 돌려 자신의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님은 밤이 찾아오면 잠도 자지 않고서는 대감방을 향해 귀를 기울이며 춘월의 동향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허나 요망하게도 마님이 촉을 바짝 세우는 날에는 춘월이 역시 제 방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참으로 여간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현장을 잡아내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던 어느 날 대감이 참나무가 잔뜩 우거진 고갯길을 넘나드는 지인의 잔칫집에 다녀왔지요.
오밤중에 돌아온 대감은 긴 여정에 지친 기색이었지요. 여보, 다녀오셨어요? 무척 피곤하시지요? 금방 들어가 다리라도 주물러 드리겠어요. 대감은 마당으로 자신을 마중 나온 마님에게 대뜸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소이다, 부인. 꽤 고단한 여정이었소이다. 그러니까 임자가 들어올 필요는 없이 춘월이나 좀 내 방으로 보내주시오. 아니, 뭐요? 그 말을 들은 마님은 신보가 뒤틀리고 말았지만 그렇다고 떼를 쓰며 춘월이를 들여보내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님이 벌개진 얼굴로 제 집 하인들에게 춘월이를 불러오라 이르자 곧이어 마님의 앞에 당도한 춘월의 표정이 아주 기가 찰 노릇이었답니다. 춘월이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몸종이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나무인의 태도가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었지요. 하늘 위로 고개를 떳떳이 쳐들고서는 큼지막한 발걸음으로 마치 마님에게 보란 듯이 대감방으로 기세 좋게 들어가 쾅하고 문을 닫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방자한 태도에 화가 머리끝까지 뻗어버린 마님이 까치발을 하고서는 대감의 방문에다 귀를 대고 소리를 엿들으려 하는 찰나였습니다. 닫혔던 문이 세차게 열리면서 춘월이가 고개를 쑥 내밀고는 소리쳤습니다. 구질구질하게 밖에서 그러지 마시고 안에 들어와서 지키고 계시지 그러셔요? 뭐가 어쩌고 어째?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마님이 춘월이를 잡아채 그 자리에서 족치려는 순간 대감의 방에서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마님은 결국 제분도 채 풀지 못하고 본인의 방으로 돌아와 애꿎은 냉수만 들이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아내인 자신을 두고 한눈을 파는 대감보다도 춘월이 맹랑한 것이 보여주는 작금의 행태에 더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지요. 내 춘월이 저 불효시 같은 망할 것을 어떻게 다스린다? 아주 속에서 천불이 끓다 못해서 복장이 터질 노릇이구나. 감히 저것이 어찌 안방마님인 내게. 그날 밤 마님은 이를 부득부득 앓며 솟아오르는 화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춘월이 이 아둔한 거사. 네가 이젠 옳게 하는 일이 없구나? 밥이 어찌 이리 질게 된 것이냐? 반찬의 간은 또 어떻단 말이야? 이게 반찬인지 소금절임인지 내 분간이 가지를 않는구나. 그날 이후로 춘월을 향한 마님의 맹공이 시작됐습니다. 춘월이의 행동거지 하나하나에 시비를 걸어 사사건건 딴지를 놓아대곤 하였지요. 너는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게 없는 아이구나? 당돌한 표정으로 마님의 투정을 한 귀로 흘려보내던 춘월이 표독스럽게 뱀눈을 뜨고는 반격해왔습니다. 아이고, 그러십니까요? 대관절제가 마님보다 못하는 것이 뭐가 있다고 이 소란을 떨고 계신지요. 대감어른도 그러셨는 걸 말입니다. 이 말에 놀란 마님이 춘월에게 물었습니다. 뭐야? 대감이 뭐라 이르셨다고? 마님의 당황한 표정을 본 춘월이 더욱 신이 나 방자한 입놀림을 멈추지 않고 쏘아 올렸습니다. 대감어른께선 바느질을 하는 모양새도 제가 더 낫고 음식지에 올리는 솜씨 또한 제가 훨씬 낫다고 하지 뭡니까요? 어디 그뿐인 줄 아셔요? 대감어른께서 말씀하시길 이불 속 요분질도 제 쪽이 훨씬 더 빼어나다 하셨습니다요. 동구 밖에 우두커니 서 있는 나무 정승도 마님보다는 유연할 것이라고도 하셨지요. 마님은 뒷골이 땡겨 눈앞이 어지러울 지경이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자신이 몸종으로 부리고 있던 맹랑한 하녀가 촉새처럼 내지르는 말이 마님의 가슴을 후비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핑핑 도느라 입만 벙긋거리며 제대로 반격하지 못한 마님에게 춘월이 희죽희죽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막세드 밤마다 어찌나 제 칭찬을 하던지요.
대감마님만 맛보시기에는 아까울 지경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던걸요? 뭐라? 누구? 방금 막세라고 하였느냐? 춘월의 마지막 말을 놓치지 않았던 마님의 눈에선 번개처럼 생기가 감돌았지요. 아항, 그랬었단 말이구나. 춘월이 네가 대감어른과 보낸 밤들처럼 막쇠와도 그렇게 진탕 몸을 섞어댔다는 말이었다. 대감어른 밤시중을 들면서 뒷구멍으로는 막쇠랑 역전의 빌미를 잡았다고 생각한 마님의 칼날 같은 물음에 어쩐 일인지 춘월이는 심드렁한 표정으로 일관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빈정이 상한 마님이 그녀를 몰아세우며 말했지요. 내 당장 대감어른께 이 사실을 구하여 어디 그 이후로도 대감이 너를 예뻐하시는지 두고 보자꾸나. 막쇠랑도 붙어먹은 하녀를 이 집에 계속 놔두시지 말이야. 기세등등한 마님의 말에 춘월이는 가소롭다는 듯 웃으며 천천히 입을 떼었습니다. 얘 어디 그래 보셔요. 가만히 써보자. 구범이가 그러던데. 담탕질도 국갈춤도 맛깔나기는 제 쪽이 마님의 그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하지 않겠어요? 도대체 구범이는 마님의 그런 방면을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일까? 그것이 참으로 궁금했던 참인데. 이참에 대감마님께 같이 한번 고해보도록 하실갑쇼? 춘월이의 말을 들은 마님은 사색이 되어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나 마상에나 외로움에 지쳐 새경 머슴 구범이와 잠시 정분을 내었던 것인데 그 비밀 중의 비밀을 이 요망한 것이 모조리 꿰고 있었다니 구범이의 입단속을 단단히 시켜두었음에도 이 불여우에게 홀딱 넘어가 버린 구범이가 야속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모든 사정이 밝혀지면 잃을 것이 많은 것은 일개 몸종하녀가 아닌 바로 양반댁 마나님인 자신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마님은 더 이상 춘월이를 건드리지 못하였고 밤마다 대감의 방으로 들어가는 일도 막지 못하였지요. 자신에게 위로 가득한 밤을 선사해 주었던 고마움을 뒤로하고 춘월이에게 자신과의 미래를 고자질한 가벼운 입의 구범을 몽둥이로 다 쓰려 마님은 분한 마음에 애꿎은 화풀이만 겨우겨우 할 수 있었다는 구문이 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 주셔요.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옵니다.